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25일 김민석 후보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런 발언을 했지요. 제게 전당대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신천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역사와 정의,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하다면 반드시 짚을 것은 짚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이제 공적 영역으로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공적 영역에서 당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 민주당의 존엄스러운 해결책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내겠습니다. 자, 딱 강북구의 발언과 일맥상통하지요. 하지만 이 문제는 더 이상 후보들 간의 공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후보가 의혹을 제기할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있게 판단할 일은 당의 몫입니다. 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의원은 김민석 후보님 더 이상 2단 신천지 민주당 집단 가입설로 네거티브 안 하신다는 것이지요.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조속 공개하십시오. 근데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은 안 깨실 겁니까? 3자 비밀연합 깨는 게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면서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설마 이렇게 심각하게 끝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치 패북러 바움 가르테는 2021년에서 24년에 신천지 5만 명 이상의 신도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시킴, 이때 민주당에도 당원을 가입시킨 것으로 수사. 그렇담 그 당시 민주당 당대표는 누구? 2020년 8월에서 2021년 3월 이낙연, 2021년 5월에서 2022년 3월 송영길, 2022년 8월에서 2025년 4월 이재명, 민석이 자폭 테러 아님 반명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러니 신천지의 불똥이 의도치 않은 곳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김민석이 애초에 제기했던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으로 포커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 본인이 말한 근거를 신속하게 제시해야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홍사훈쇼에 출연한 최강욱 전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지요. 전략상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 던졌을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근거가 만약에 없다면은 던진 그렇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이낙연이 대장동 던진 거랑 비슷해. 상황에서나 의도나 이런 면에서 아주 저는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아직 모양새가 본인의 어떤 선거 전략상 상대 후보가 이런 의혹이나 이런 거에 연루된 거 밝혀지면 내가 확실히 승기를 잡는다. 그 전략이지 뭐. 근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일파만파 해당 행위로 굉장히 이상하게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의 사쿠라 정치를 공격하고 쳐내신 분이니까 김민석 후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의심까지도 다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동안 김민석 총리 시절부터 논란이 일고 아직도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이현주 텔레그램, 김현 의원과의 텔레그램, 페북, 좋아요 논란 등을 보면 치밀함이나 정교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행태인 것인데, 당대표가 되기 위해 그가 펼친 선거 전략의 수준이 이전의 흐름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니 결국 또 정청래의 서사만 커지는 것인데, 정치 패북러 빅초이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정청래 구박의 대가, 정치계획을 할 때 가장 1번은 사람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2번은 당내 선거에서 네거티브는 필패다. 김민석, 송영길이 양동작전으로 백날 정청래를 공격한들 지지자들 눈에는 구박하는 것으로만 보인다. 이미 코어 지지층은 정청래에 동정표까지 가져왔지. 왜냐? 정청래는 언제나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거든. 세월호 때, 조국 사태 때, 김경수 구속 때 언제나 집회 현장 곳곳에 정청래 의원이 당원과 지지자들과 길거리에서 함께한 세월만 10년은 아득히 뛰어넘는다. 김민석, 송영길, 당신들은 그때 뭐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세월호 단식할 때 뭐 했는가 말이다. 그때는 본인 정치적 유불리 살 길만 도모하다가 이제 와서 천하의 의인인 것처럼 정청래를 구박하느냐는 말이다. 친문을 그렇게 욕했으니 친문은 표를 줄 수 없다. 유시민을 그렇게 무시했으니 친유도 표를 줄 수 없다. 서울시장 1% 차이로 져놓고 전략가? 조국 2% 정당이라고 조리돌림했으니 친조국도 표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이렇게 보니 가져올 표가 없지? 김송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겠지? 그렇지, 이들은 전략이라는 단어 자체가 머릿속에 없는 거다. 김송이 당대표하면 차기 총선은 필패다.
지선거도 못하면서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번 주 정청래의 예선 득표율이 알게 모르게 공유가 되었을 것인데 이제 곧 태세를 전환하는 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김민석 후보가 솔로몬의 지혜를 말했듯 정청래 후보는 지난 22일 이분 뉴스에 출연해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하는데 당대표를 하는 동안 제가 이 시대에 참 피오해인이었어요. 오해를 많이 받더라고. 근데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고 이럴 때마다 해명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았지만 다 참았어요. 그래서 제가 종교가 기독교인데 불교 스님이 된 것 같이 사리가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은 김대우 기자가 이해를 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마치 솔로몬 재판장의 진짜 엄마 같은 심정. 그런 적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저를 막 공격합니다. 의원들이. 그리고 내가 이거 해명하면 금방 해명이 될 수 있고 클리어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안 했습니다. 제가. 거의 다. 안 한 이유는 당대표는 워낙 스피커가 큽니다. 그리고 권한이 많고 어떤 부당한 공격이 들어왔고 그건 바로 해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원은 가루가 됩니다. 치명상을 입어요. 그분이 비록 악의적으로 저를 공격했다 할지라도 그런 의원조차 당대표는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어요. 사명감.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한테 그런 생각을 안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전당대회 하면서 저를 뭐 아주 나쁜 사람으로 공격하고 그러는데 그것조차 제가 지금 당대표가 끝났어도 그 당대표 했던 습관이 길게 남아있어가지고 한마디를 안 합니다, 제가. 근데 당대표를 재임하고 있을 때 뭐 그런 예는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조국과 합당을 제안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코스피 5천 넘은 날이에요. 제가 9시 반에 그거 했거든요. 제안을. 코스피가 몇 시에 열죠? 9시부터 시작. 9시. 네. 조금 더 근데 이르면 8시. 그걸 제가 5천이 넘을지 안 넘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잖아요, 그거. 제가 오후 2시에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코스피 5천 넘는 날 그걸 했냐는 거예요. 그걸 제가 미리 알았으면, 뭐 연기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죠. 시간 조절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한 것이 먼저이고, 그 계획을 잡은 것이, 그리고 한 거고, 그리고 코스피를 보면서 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하필이면 그날 코스피 5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엇박자를 냈다든가,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천에 뭐 찬물을 끼얹다든가, 이제 억울하죠, 사실은. 근데 예를 들면 지금처럼,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이렇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변명을. 그래서,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해를 하든 말든 간에, 당대표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 하면서 저를 공격하고 악의적으로 부당하게 한 공격에 대해서 반박하는 경우 본 적 있습니까? 근데 당대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